낮아갖고 상당히 불편해요. 기자랑은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홍기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브리핑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핸드폰은 진동 모드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문 시장님의 서귀포시 시민께 드리는 말씀 브리핑 후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손을 들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시정 운영 방향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마이크 좀. 마이크는 자동 녹음됩니다. 바깥 행사가 좀 있다 보니까 목이 약간 쉬었습니다.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2025년도 서귀포시 예산이 확정되어 주요예산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대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저출생과 인구 유축, 내수 부진으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활력과 성장을 제어하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2025년에는 희망이 서귀포시를 위한 새로운 역동성을 찾아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어떻게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서귀포시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는 내년 시정 운영을 위한 6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해결 방안과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해 서귀포시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11억 원 증가한 1조 2,505억 원입니다.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올해와 비슷하지만 인건비 등 경치성 경비가 늘어남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정책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귀포시 미래를 준비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상황에 대응하여 국비 확보에도 집중하였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설득 및 제주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하나모 재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업사이클링 센터, 조성사업 등 전년 대비 49억 원 증가한 4,10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입니다. 서귀포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다시 찾고 싶고 매력 넘치는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만들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문화관광 스포츠 매력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서귀포 원도심 2개축을 중심으로 한 관광명소 조성 15개 사업에 35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개성공원 야간 경관 개선, 태인교 상설 주말 공연, 70리 야외 공연장 리모델링, 명동로 도로 및 가로등 정비 등 환경 개선 등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공간 조성으로 과거 활발했던 상권을 되살리겠습니다. 둘째, 각종 스포츠 대회 130개 대회, 전지훈련팀 32,000여 명 유치를 목표로 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15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학부모 유입 효과가 있는 유소년 대회 및 비예산 대회 유치를 확대하여 관광 비수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파급력을 높여 나가고 트랜스 제주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도 좀 더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2026년 10월 서귀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체육대회를 대비하여 내년에 303억 원의 시설 확충 예산을 투자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000석 규모의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에 134억, 주경기장인 강창화 경기장 보수공사 116억, 읍면동 체육시설 개보수에 53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러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도시로 서귀포시가 스포츠 허브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 생활레소시 확충 사업에도 62억 원이 투자됩니다. 수영장시설을 갖춘 문화체육복합센터가 올해 동ung동과 남원 표선 지역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부 지역인 안덕면에도
내년 말 개장을 목표로 29억 원이 투입되고 장애인체육공간인 반다미체육센터에 17억 원이 투자되어 내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입니다.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파크 골프장도 내년에 3개소 16억 원을 투자하여 2026년이면 모든 읍면 지역까지 확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입니다.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청년들이 살고 싶은 희망의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인구 구조를 젊게 갖고 가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첫째, 아동 돌봄 및 교육 특성화 사업 등 13개 사업에 21억 원을 투입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평일에 집중된 아동 돌봄의 틈새 공백 해소를 위한 주말 돌봄 사업에 3억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시범적으로 5개소를 운영합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초등 돌봄, 주말 돌봄 꿈랑 2개 학교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7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특성화 사업에 6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등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서귀포에서 청년들이 머물며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스타트업 발굴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 지원에 11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창업 지원과 주거 공간을 결합한 스타트업 타운이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함으로써 유망한 창업자들의 유입과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성장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150명 육성을 목표로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에 37억 원, 감귤 명인을 활용한 영농교육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입니다. 1차 산업은 서귀포시의 생명산업입니다. 지속가능한 1차 산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첫째, 고품질 감귤 생산도 농가소득 안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산 서귀포시 감귤 조수입이 1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품종 갱신을 위한 감귤원 원지 정비 등 2025년 FTA 기금 16개 사업에 올해보다 51억 증가한 284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가 인건비 경감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올해 위미 대정 농협이 이어 내년도에는 서귀포 농협까지 3개 농협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기후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여름 기록적인 역대급 폭염에 국지성 호우 등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면서 1차 산업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감귤 열과 피해가 심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해가림 차광막 시설에 15억 원을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밭장물인 마늘에 대해서도 대체 품종 육성을 위한 기비화 사업 및 마늘 주화 재배 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식장 고수원 피해와 어류 질병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사업에 37억 원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기존의 광어 중심에서 고수원에 강한 다양한 양식 품종 보급 사업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경영비를 덜어드리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조사료 비용에 2억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기회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1차 산업의 다변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고부가 가치 농촌 융복합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보다 사업 증가한 9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미래 소득 산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기부금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여행 댕댕이 힐링 심팡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넷째 추진 전략입니다. 생애주기를 돌봄 서비스와 꼼꼼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예산은 4,385억 원으로 시예산의 가장 많은 35%를 차지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초고령 사회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해 누리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50개 사업에 275억 원을 지원하여 올해보다 450명 증가한 5,910명이 참여하는 눈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도 50억 원을 투입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이 부족한 서부 지역에 60억 원을 투입하여 우명창 노인복지관 신규로 건립하고 경로당 신중축 사업 10개소에 9억 원이 투자됩니다. 내년 전면 시행되는 제주같이 통합돌봄 사업 27억 원, 아동건강체험 활동비 18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협력의원이 내년 1월 개원 예정으로 의료 취약진, 비정지역 주민들의 의료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째 추진 전략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청정의 가치를 드높이는 생태환경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은 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원 선순환 체계의 생태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탄소 흡수원 숲 조성 사업에 85억 원, 담배봉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35억 원, AI 활용 재활용품 선별시설 구축 6억 원, 생태 탐방로 조성 19억 원, 자연휴양림 시설 정비 11억 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태환경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추진 전략입니다. 일상생활 속 시민들의 사고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재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7개 지구에 235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개 지구 96억 원, 효율적인 주차관리 련 통합주차관제센터 차세대 스마트 파킹 시스템 구축에 40억 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 15억 원,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 11억 원 등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재해 예방에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복지 및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집니다. 2027년 3월 개관 예정인 인천미술관 시설 확충 사업에 51억 원,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건립 사업 36억 원, 유시설 문화재생 사업 18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재정 여건상 1차 산업과 도시개발 분야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잘 살펴서 내년에 적극적인 추경 예산 반영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갑진년 올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시정 비전인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를 구현하는 실질적 원년해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를 좀 더 역동적인 도시로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유, 여기다 밑밥 먹을 수 있는가? 갑자기 목이 목에서 이건 어디 밑강이죠? 제주도입니까? 제주도. 지난번에 나 취임해갖고 한 달쯤 있다가 대륜인가 갔더니 대륜동 어디예요? 그러니까 대륜동이 대륜동이죠.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한 50 정도 넘은 분들은 옛날 법정 마을 뭐 이런 거를 좀 물어보는데 젊은 분들은 그 지금 대륜동, 대천동 뭐 이렇게 생각하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좋은 뭐 예,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지만 서귀포라고 해서 예. 서귀포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손을 들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예, 질문해주세요. 예, 제일 가까이 먼저 하겠습니다. 현달하게 예, 주세요. 뉴스엔제주 현달황입니다. 그 서귀포 시장 이제 마무리 올해 마무리하는데 그 소감 좀 해주시고요. 그 예산을 보니까 이건 조금 많이 작년보다 내년도가 좀 많아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좀 소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7월 1일 취임해서 지금 6개월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정말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사실은 그 힘들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좀 더 준비된 시장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서 서귀포시를 어떻게 조금 발전시켜 볼까, 좀 어려운 지역 경제에 어떻게 활성해 볼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이번 그 내년도 예산에 많이 좀 담으려고 했고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좀 구상을 해왔던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내년에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저의 입장에서는 원년이라고 생각하는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원년으로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산이 예. 올해보다 내년도가 조금 오르긴 했는데 예. 오르게 된 이유나 뭐 그런 게 좀. 이유야 일단 뭐 우리 저기 실국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일단 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어떤 이유라면은 지사님이 한 두어 달 전부터 서귀포 행사 또 많았고요. 지사님 많이 참석했는데 잘 기회를 포착해서 몇 번 조금 그 예산의 좀 어려운 점, 또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뭐 필요하다는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좀 바짓가랑이만 못 잡은 뿐이지 많이 좀 부탁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질문 기자님. 예. 예, 여기 국제뉴스 문세영 기자인데요.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예. 이 현 기자님 뒤에 이어서 우리 인건비가 100억 원 늘었을 111억 원에서 100억 원. 예, 그럼 거의 이 인건비는 그럼 어디에다가 어떤 인건비로 쓰여지는지랑 그다음에 이 대정 병원 있지 않습니까? 예. 저 그거 공공협력. 네네 서귀포 의료원이 맡아서 예. 3년간 예, 예.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예. 일단 서귀포 의료원 자체도 의료진 인력도 좀 모자라고 좀 열악한데 이게 양쪽으로 나뉘면 어떤 진료 과목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혹시 그런 뭐 로드맵이 나왔는지 그 두 가지 좀. 다시 한 번요. 대전 공공 그 안에 예. 진료 과목이 어떤 게 생기고 예. 서귀포 의료원 자체도 이 의료진 인력이 부족한데 이 양쪽으로 나뉘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일단 그 경직선 경비 인건비 부분이 한 100억 네. 정도 들어가는 부분은 해마다 사실 예산을 하게 되면은 인건비는 무조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인건비를 깎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공무원 인건비도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뭐 인건비 내년 공무원 봉급이 얼마 올라죠? 공무원 봉급 2.몇 %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호봉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한 3%에서 5% 그냥 올라갑니다. 그런 게 다 합쳐서 한 100억 정도 되고요. 그 외에도 조금 예년에 없었던 뭐 우명창 이런 게 60억 이렇게 들어가고 이중섭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우리 어떻게 보면 실링 범위에서 조금 담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귀포시가 주도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이 줄어든 거죠. 전체 예산 규모는 다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탄력적인 예산, 잘 편성 예산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라고 보시면 사업 규모를 조금 줄이는 대신에 인건비를 좀 더 올리시는. 인건비는 법적인 부분이니까 줘야 되는 부분이고. 상상.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파이는 111억밖에 없는데 그 외에 경비성 경비가 많이 들으니까 상대적으로 요 사업성 경비, 탄력적인 경비 뭐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공공협력 부분은 서귀포 의료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텐데 이번 저 의사는
새로 신규로 뽑는 걸로 지금 한 12월 때 이미 추진하고 있고 진료 과목은 우리 소장님 조금 예, 예. 설명해 주세요. 예, 서귀포군의 한승호입니다. 그 서귀포 의료원에서 동기간 대행으로 해서 맡고 있는데 지금 서귀포 의료원에서 의사하고 간호사 일요인력, 간호사 뭐 물리치료사, 방사선사까지 해서 지금 공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가정의학과로 해서 일단 모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의사가 지금 2명 정도는 이제 있어야 되니까 일단 공모는 하고 있고 간호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는 이제 합쳐가지고 일요일에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일단 의사하고 간호사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 이제 개원은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추가적인 인력이 더 들어오면 그만큼 또 진료하는데도 조금 보강해서 진료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12일부터 아마 공모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 의료원에서. 예, 다음 질문하실 기자님. 예, 제주에서 김찬호 기자입니다. 예, 그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푸드트럭 네, 설치하는 푸드트럭. 계획이 예.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예. 어떻게 될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고요. 예. 예, 좀 법적 문제는 해소가 됐는지 일단 여기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만들겠다 취지도 되게 공감하고 좋은 것 같은데 예. 그 양육과 별개로 혹시 출생 대책이라든지 그런 거는 또 따로 세운 게 없는지 그냥 사업이나 예산으로 봤을 때 출생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보이지는 않아서 그런 고민이 좀 뭐 시장님 어떤 고민 하고 계시는지 이게 두 가지 정도 좀 어쩌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 까먹었어요. 첫 번째 질문. 제가 그 우리 저기 하나씩 먼저 질문하고 아까 첫 번째 푸드트럭 푸드트럭 부분이 우리가 계속 그 뭐 한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도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최근에 저쪽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일치를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접점이 있어서요. 최소한 한 몇 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그 운영 주체가 뭐 어촌계 뭐 일부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되긴 되는데 우리가 하려고는 실제 크게 먹어나지 않은 산에서 푸드트럭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많이는 1차적으로 많이는 못하고 몇 개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그 양육 환경하고 출생 관련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어떤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동전이 양면이에요. 양육 환경을 좋게 하는 이 자체가 출산율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중앙부처에서 출산율 대책을 보면은 거의 전 정책에 막 나오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출산율 부분이 없다라고 보는데 동전이 양면을 한번 봐주시면 좋았는데 이것도 다 그거를 위한 어떤 대책이다라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요 양육 환경 그다음에 출산율 요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재원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높이기는 좀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이게 자치단체 수준, 기초자치단체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로 국가 단위에서 굉장히 강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좀 그런 부분 양육 환경 이런 거를 좀 높여서 그나마 어떤 그 외부 유출되는 청년 유출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다음 진선이. 한양일보 진선입니다. 첫 번째로 꼽으신 그 문화관광도시 관련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필요한 게 또 조직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그 문화도시 5년 성과 공유를 할 때 올해 그 선도과 집중을 통해서 좀 계속적으로 이어갈 건 이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관련해서 혹시 그 문화예술가나 이런 쪽의 조직을 문화관광도시라는 게 문화도시하고 또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조직을 또 어떻게 끌고 갈
할 것인지 뭐 TF라든가 아니면 팀 체제라든가 도의회에서도 제기된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정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원도시 미개축을 관광 명소화하는 이런 부분,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기존의 부서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로 좀 봐지고요. 다만 크루즈 관광객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날 텐데 그 부분을 서귀포에서 흡수하는 이 부분이 조금은 지금 업무 분장상 이게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고 인력이 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좀 조직 체계를 조금 새로이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관광 관광 쪽만 좀 별도로 해서 좀 TF를 좀 만들어 볼까 지금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문화도시 관련해서는 TF는 별도로. 예, TF를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럼 이 크루즈는 뭐 명칭이나 이런 게 좀 정해졌습니까? 아까 크루즈 부분에서 뭐 그거 하는 쪽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만간에 만들어질 거고요. 명칭은 좀 공식적인 거는 좀 나중에 다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시간이 여기 뒤에도 보시지만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로 해서 멋진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개설을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네, 고맙습니다. 이게 어쨌든 교육 분야도 시장님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교육이라는 분야가 너무 광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중고등학교 이제 서귀포 상당히 좀 교육 인프라 많이 좀 아쉽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도 교육 인프라를 많이 확장해서 인재를 많이 양성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교육 인프라 쪽은 돌봄 빼고 돌봄 분야 그것도 광의의 교육 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거 빼고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교육 특성화 사업이 6억 5천만 원 이렇게 예산 반영이 이런 부분에 교육 인프라 확장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좀 적게 반영시킨 것 같고 제가 지금 기자회견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제주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유치 그런 분야도 있고 실질적으로 IB 그런 부분도 있고 시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좀 교육 분야 인프라를 확장을 좀 의지를 갖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분야에 생각하시는 분야도 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적은 건 공감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부분이 파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거를 제가 충분한 수준으로 파이를 늘리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그 이상으로 좀 하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제가 중앙부 쪽 교육부 쪽을 조금 뚫어갖고 교육발전 특구라든가 글로벌 그러니까 국제화 특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 기대한 것보다 조금은 적게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요청하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좀 더 따오는 이런 노력 이런 부분들도 좀 병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주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부분은 이거는 아마 대학에서는 조금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아직은 조금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어떤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담당 부서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에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후년 조대하면은 도지사 선거 잘 되면 우리 기초자치단체 선거 체제로 돌아갈 텐데 요때가 제가 보는 중요한 모멘텀이 아닐까
요때 중요한 어떤 이슈로 내세우는 이런 전략으로 좀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저희 제작계 총장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작계 총장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서귀포에 글로벌 캠퍼스를 하는데 5천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게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한 3천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3천억을 하게 되면은 제작교 쪽 입장에서는 절반 정도는 지자체 쪽에서 분담해 주는 쪽으로 어떻게든 해줘야 중앙부처에서 오케이 하지 않겠냐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까지도 감안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다. 쉽게 우리가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어떤 그런 후속 어떤 조치, 재원 마련 대책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가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하든 좀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나이브저 주무셨던 그 남원읍관에서 요 며칠 전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예, 발생해서 대책을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번 사업 계획안에도 보면은 교통사고 잦은 곳에 개선 사업 11억을 투자를 해서 대책을 이제 강구한다고 하는데 이 개선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우리 안전수사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통사고 자전거 사업은 저희들이 이런 공단 쪽 같은 데하고 이런 경찰청 같은 데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요 좀 뭐 사고 발생률이 높은데 이런데 이제 선정해서 이제 교통공단 뭐 의견 듣고 이런 구조 이런 개선안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도 발굴해나고 이게 사업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뭐 한두 군데만이라도 예를 들 수 있나요? 그 지금 저희들이 뭐 그 남주고 같은 경우에는 저 일부 사업들 좀 저희들이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뭐 이제 하원 교차로 뭐 기대가 좀 말씀드리면 하원 교차로 같은데 뭐 그런 상들인가 또 그런 회전 교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부분도 그런 사업들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시면.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 헬스케어 타운 정상화가 스포츠의 주요한 예.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헬스케어 타운의 정상화의 관심들은 지금 시장님께서 뭐 하시고 어떻게 나가시는지 헬스케어 타운. 헬스케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가까운 저쪽하고 옆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서 정상화 플랜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얘기되는 부분인데 진행 상황을 조금 알고 있는데 저쪽에서도 상당히 그 대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노력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 상당히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들을 대외적으로는 지금 막 조심스럽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근데 저기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그 녹지그룹 쪽에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을 JDC에서 사고 그 자금으로 녹지그룹 쪽은 운영하는 쪽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정상적 운영 쪽으로 가는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상당 부분 가시적으로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내년 어디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JDC 쪽에서 구체적으로 뭐 언론 브리핑을 하든지 뭐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한 두 분 정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좀 더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몇 시? 하루 종일 합시다. 11시 15분이니까 뭐 시간 좀 많네요. 하루 종일. 예. 가시죠. 예. 안녕하세요. 아이뉴스 24 제주본부의 박태진 기자입니다. 예.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님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교육관료로서 한 30년 이상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년 만에. 34년 이상. 합격한 다음에 고시 합격한 다음에 34년. 하여튼 그때 그 교육분야의 관료로서 근무할 때 하고 네. 이번 시장으로서 한 6개월 이 직을 수행한 그 과정에서 네. 가장 달랐던 점이 어떤 면이 있었습니까? 이뭐 종합행정 어떤 관료직입니다. 일단은 시스템은 좀 비슷한데요. 공공행정이다 보니까 시스템 비슷한데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범위가 한정되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권한이든 해경 권한이든 JDC 권한이든 도 권한이든 대통령 권한이든 모든 게 저기 서귀포 시민하고 관련된 거면은 전부 다 서귀포 시장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1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저쪽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된다는 거. 예, 그게 저기하고는 많이 차이나. 저기 부교육감일 때보다 뭐 몇 배 정도가 아니죠. 훨씬 더 많이 항상 지역 주민하고 만나고 또 저기 관련된 저 위에 분 뭐 어떤 분들을 항상 만나서 부탁하고 또 여기 저기 서귀포 지역 주민 만나서 듣고 뭐 하는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차이난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보고요. 얘기를 막 했는데 생각했는데 글쎄 그죠 일단 그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 저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이 서귀포가 고향 아니십니까? 네, 예. 그 직을 수행하는데 고향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좋았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좀 그 곤란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좋고 나쁨이 아니고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제 서귀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시장 안 하면은 서귀포시를 꾸려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구석구석을 알아야 되고 구석구석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자주 만나려고 좀 하는 게 그 때문입니다. 여기 이거는 단점인 문제 아니고 무조건 여기 서귀포 고향을 떠나서 서귀포를 많이 아는 사람이 시장을 해준다. 그거는 저는 저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시장 물이라도 한 모금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 김지현 JIBS 기자입니다. 아니 저기 말씀하시다가 못하신 것 같아요. 아니 워낙 그 많이 넓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해결을 해서 좀 좋았던 점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했던 성과. 해결 일단은 제가 교육 쪽에 있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관련한 거는 제가 해결을 상당 부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 가더라도 공무원이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이게 시장 사례 하나만. 사례? 가자. 딱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딱 뭐라고 교육청하고 내지는 문교 교육부하고 감귤 작업하겠죠. 감귤, 환감제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중앙부처 그 기재부라든가 기재부 같은 경우에도 연결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있으니까 그런 걸 해서 사전에 부탁하고 서귀포 시장에 간다. 좀 잘 챙겨달라. 전화해달라. 그럼 가서 2차적으로 제가 가서 부탁하고 제가 직접 다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앙부처 했을 때는 제가 어디서 이제 제가 직접 다 직접 준비하고 직접 보고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거는 전임시장하고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전임시장은 직접 가서 보고도 못했다고 하던데 다들. 예, 다음 김재현 씨. JIBS 김재현 씨. 예. 아까 좀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제주대학교 캠퍼스 관련해서 그 타당성 같은 좀 연락 진행하신 걸로 아는데 그 결과나 현재 진행 상황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자세히 보고긴 그렇고요.
그 저기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일단 또 용역이 약간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한빛 장례식장 그 주변 한 6,000평 정도 되는 요 부지만을 중심으로 글로벌 캠퍼스 용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바로 한 다음에 그 조금 제주대학교 쪽에다가 조금 얘기도 한 적이 됐어요. 왜 이거만 하냐? 저쪽 그 토평 쪽에도 부지가 꽤 많은데 그게하고 같이 합쳐서 연구 용역을 해야지 왜 요거만 했냐 하는 그런 그 좀 아쉬움도 좀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6,000평만 갖고는 글로벌 캠퍼스 하기는 좀 모자란 부분이다. 그런 걸 볼 때 제주대학교 내부적으로도 조금 공감대 형성하는 게 좀 쉽지만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운영 결과는 타당성이 좀 괜찮다고. 저쪽에서는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저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역진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다만 그 대안들이 한 4-5가지 됐던 걸로 기억되는데 한번 저한테도 한번 저기 보고 왔었습니다. 끝나서 보고 왔는데 대안이 몇 가지 있거든요. 대안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 경호회입니까? 뭐 거기서 논의를 한 걸로 했는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만족할 수준으로 이렇게 공감대 형성되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게 아직은 조금 성숙이 조금 덜 된 부분이다. 조금 더 모멘텀을 만들어가면서 가야만 이게 동력을 얻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점심 시간 예약 거의 2분만 두 가지만 좀 정리하게 당시 예, 점심 와서도 또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인력 세 보니까 예. 하드웨어 중심이고 그 아이디어라든지 좀 설득을 좀 경쟁력 있게 끌어가는데 좀 모자란 듯한 느낌이 있어요. 감귤 수입도 추산이기 때문에 통계 오류에 이게 1조는커녕 7-8천억밖에 안 됐어. 뭐 소멸지역이나 이런 안전하지 않은 도시로 서귀포시가 9년째 1등인데 이런 거에 대한 조사모사식으로 걷기운동이라고 뭐 100명 뭐 추천해서 준다는데 이런 거 새롭게 뭐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보면 감귤박물관 예를 들어서 수십억을 투자했는데 그럼 효과 분석으로 내년에 얼마 나온다 그런 개념 없이 그냥 무작정 쓰고 보자는 거예요. 오름에 이게 잠목 제거 전망대에다가 하면은 한라산이 안 보이는데 그 잠목 제거나 작초제거나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 오름에 섬이 하나 보이는데 소나무를 2개만 제거해도 섬이 3개가 보이는 이런 관광을 위한 건 뭔지 모르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인력이나 예산이 없어 이러는 게 아니라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중선 미술관 이게 껍데기만 해서 360억 한다는데 문체부 조건으로 부대 조건은 전문직 관장을 기본 설계부터 임명해서 시작을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당대로 공모해서 내년 정기 인사 때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안 하고 답장을 달라고 하면 국장도 답장을 안 줘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관광지인 서귀포가 2025년 그 관광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가 없는 개념이 없는 예산으로 하게 되면 결과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 질문이 어떤 우리 서귀포시가 뭐 예산 측면에서는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어디든지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서귀포시가 저는 다른 시에 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올해 제가 와서 보니까 각종 상은 휩쓸고 있는 것 같아요. 각종 대회 뭐 이런 상 이런 거 굉장히 휩쓰는 거 보면은 그래도 여러 우리 저기 그 우리 기자님이 조금 부정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평했습니다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어저께도 교통도시 평가에서 최우수. 그다음에 또 뭐 복지 뭐 저 우수. 지금 올해만큼 이렇게 성과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저는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또 받을 수 있는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만 제가 예. 예.